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의 신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전입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까지 받은 5.18 행방불명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계기관의 허술한 행정 탓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해 비결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무더위는 여전하지만 전남에서는 가을을 기다려온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이달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5.18) 행방불명자로 분류돼 보상까지 받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격박탈과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7차례 심의를 통해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은 이는 모두 84명.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들을 모두 재조사해 11명의 오류를 차단했습니다. 5.18 당시 숨져 사망자로 분류됐어야 했거나 생존자인데도 행불자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 중 2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고 나머지 1명은 사망 전 부상자로 인정돼 중복보상까지 받았습니다. 5.18 진조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보훈처와 광주시 등에 통보하고 공식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방불명자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2사람이 생존해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보고서가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5.18 피해자 자격박탈, 사망자에 준해 지급됐던 보상금 등의 환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진조위가 보훈처와 광주시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은 최고 의결기구가 결정한 관계기관 공식 통보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 5.18 진조위의 직무유기다. 국가 공식 인정 첫 보고서에 명시된 후속 조치를 방기한 진조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 진조위 측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론화됐고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또 반드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는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보고서를 공유받는 대로 자료를 분석해 보상금 환수를 비롯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날씨는 아직도 한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소나기 소식도 꼭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의 신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행정의 신뢰를 잃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 인근인 광주시립요양병원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요양병원 기숙사 등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겼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통신 기록을 종합해서 이곳 광주시립요양병원이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인근 주민 88명 가운데 12명이 위장 전입자 혐의를 받으면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되려면 주민 50%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88명 중 48명이 동의해 동의율 50%를 넘겼지만 위장 전입 혐의를 받는 12명이 빠지게 되면 동의율은 47%로 떨어집니다. 광주시는 중대한 하자가 생긴 만큼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후속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기소 여부와 최종 확정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장 전입 논란 전반에 광주시가 개입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며 수차례 광주시에 진정서를 제기해도 광주시는 거주 세대를 확인했고 위장 전입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며 보도 자료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소각장을 찬성하기 위해 전입하지는 않았다. 어느 누군가는 뒤에서 요구를 했고 지시를 했고 또 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냐. 사업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광주시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추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도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요. 저출산 위기 속 영광군의 비결은 무엇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 문을 열 예정인 영광 천년 육아 나눔터. 지상 5층 건물로 이중 3개 층은 영유아 놀이터와 긴급 돌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이 매일 상주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예비 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 그런 게 뭐 돌봄 같은 서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랑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늦은 깨나마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영광군에서 유일하게 분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운영비로 매년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의 2명과 간호사 7명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건소랑 군청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산전 진찰은 되도록이면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을 보면 영광군은 지난해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0.75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결은 최근 3년간 젊은 세대의 혼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한 해 평균 200쌍에 달합니다. 아낌없는 출산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 일자리 정책과를 만들고 결혼과 임신, 출산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사업만 모두 44개. 대표적으로 결혼 장려금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구 증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젊은 층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자체 지원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영광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그제 오후 3시쯤 담양군 대전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적재함에 실린 에어컨 3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적재함으로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젯밤 11시 30분쯤 장성군 삼계면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에서 완도행 버스를 탑승한 프랑스 국적의 20대 여행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전 9시 15분쯤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출발 예정이던 버스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여행객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접어드는 9월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는 여전하지만 전남에서는 가을을 기다려온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과 머세고장 남도에서 가을을 기다려온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지난달 30일 개막돼 목포와 해남 진도에서 3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종화부터 실험적이고 독특한 형식의 작품들이 다음 달 말까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적인 어떤 가치와 미학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는 것은 수묵 비엔날레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깃들인 울돌목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명량 대첩 축제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명량 해전이 디지털 융복함 시스템으로 꾸며져 당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장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2025 전남 GT대회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기와 모터사이클 경기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관람은 물론 스피드를 사랑하는 청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목포에서 남도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릴 2025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남도의 맛과 세계 대륙별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데다 K푸드 산업으로 연결되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만의 특별한 문화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도 전남의 정체성과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25 국제 농업 박람회도 다음 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나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내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보물섬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굴뚝이 작품이 되고 폐가가 예술 공간으로 바뀐 일본 이노지마 섬을 소개합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과거 산업유산을 예술로 재탄생시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업쇠퇴 후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신한 나오시마의 기적은 주변 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이노지마입니다. 나오시마에서 배로 50분 정도 떨어진 이노지마에 도착하자 시야에 긴 굴뚝들이 들어옵니다. 과거 구리 재련소가 있던 흔적입니다. 이노지마는 1900년대 초 재련소와 채석장으로 활기를 띠었지만 머지않아 사양 산업이 되면서 건물들은 오랜 기간 폐허로 남았습니다. 이곳에 변화를 이끈 건 세일앤쇼 미술관. 재련소의 붉은 벽돌과 철제 등 원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예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공간은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의 결합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ベネッセという会社がですね、直島を開発されて芸術の島として開発されたんですね。でそれに合わせて手島と犬島もそういう芸術の島にするというのがきっかけだったように聞いてます。 사람이 떠나고 방치된 빈집에도 예술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빈집과 공터를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쇠퇴하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보석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直島昨日言ってたよりも結構こじんまりしてて観光客もそんなにいないけど島がコンパクトで回りやすくてすごいいい島やなって思います. 도심 속 미술관 대신 한적한 섬을 걷고 그림 작품 대신 폐허를 보는 이노지마 예술 여행. 있는 것을 살려 없는 것을 만든다는 말처럼 섬의 오래된 자원을 그대로 살려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이색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목포의 대표적인 무료 급식 봉사인 사랑의 밥차가 혹서기 한 달간의 휴식을 끝내고 올 하반기 첫 무료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빼고는 꾸준히 나눔을 전해왔는데요. 하루 5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찾을 정도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른 점심시간, 자원봉사자들이 밥과 반찬을 식판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식판을 어르신들 앞에 직접 놓아드리며 쉼없이 움직입니다. 정성껏 마련한 한 끼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여하튼 여러 사람마다 같이 먹어서 좋고 맛있게 먹은 게 좋고 여하튼 기분이 좋고 그래 여기 오면은. 목포 사랑의 밥차가 혹석이 한 달간의 휴식 뒤 올 하반기에 첫 무료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연 상반기 하반기로 갈라서 3, 4, 5, 6, 7 혹석인 8월을 빼고 9, 10, 11, 12 해서 매년 한 8개월 정도 3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2013년 첫 시작 이후 코로나19로 3년가량 멈췄던 시기를 제하고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농협과 기업은행이 밥차 촬영을 기증했고 40여 개 봉사단체가 참여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에는 하루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을 정도로 호응이 크고 공연과 임의원 봉사, 선물 나눔까지 더해져 어르신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사랑의 밥차는 무료 급식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잇는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악의적 민원 등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23년 188건, 지난해 141건, 올해 지난달 중순까지 87건이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명예훼손 54건, 교육활동 방해 46건, 상해와 폭행 16건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육을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추가 편성하고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전통주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올해로 13회째 열린 남도 우리술 품평회가 어제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으로 광양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섬진강의 봄에 섬진강바람 오크 40이 선정되는 등 모두 12개 제품이 최고의 남도 우리술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 전통주 생산자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탁주와 약주, 청주 등 30개 기업의 45개 제품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의 올여름 누적 강수량은 200mm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 10년 평균의 30%를 밑돌고 있는데요. 9월이 되어서도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난 강릉 오봉조 수지. 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흙과 자갈이 보입니다. 지난 30일 이곳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급수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 김홍규 강릉시장은 비가 올 걸로 예상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기간상 9월달은 제가 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작년에 저희가 9월 한 달에 380mm 완료가 있는데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다가 티벳 고기압이 겹쳐 있어서 강릉시장이 말한 굳은 믿음과 달리 기상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열흘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강원 영서는 6일 비가 내리겠으나 강원 영동은 대부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188mm, 지난 10년 평균의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가뭄의 원인은 한반도 남서쪽의 비구름이 태백산맥을 거의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나 남해에서부터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비구름대가 이동해가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이런 패턴 하에서는 영동지방에서는 큰 비를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가을에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이 줄어도 많은 비가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강릉의 9월 평균 강수량은 226mm. 그나마 태풍이 올 경우에나 많은 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동지방의 경우에는 가을 장마가 좀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태풍이 오지 않으면 큰 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의 물 부족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경남이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입니다. 하지만 관련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빠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과 전남이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우주수도 경남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사천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 연구, 업무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클러스터를 이루는 산학연관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은 지난해 서천호, 박대출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으로 사천시를 자족형 미래도시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천시에만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추진 동력 상실 위기감에 경남과 전남이 특별법 공동 추진에 나섰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수혜 대상을 사천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체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군까지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명분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입니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경남과 전남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영원함 화합이라는 상생의 가치를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과제인 전남은 MBC와의 통화에서 경남과 협의해 법안에 담길 공통분모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 여건과 우주항공 인프라 구축에 이심전심인 두 지자체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로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초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당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항이 빠지면서 경남에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우주항공청 기능 축소와 역할 분산 시도로 지역과 지역이 싸워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권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광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5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1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랐지만 상승폭은 올해 최저입니다. 광주은행에서 자녀의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면 용돈 10,000원이 지급됩니다. 광주은행은 아이와 나 이벤트를 열고 부모가 만 19살 미만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 5,000원, 만 12살 이상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10,000원을 사용하면 5,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벤트는 오는 11월까지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날씨는 아직 한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아직도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른 가운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에 달하는 강한 빗줄기가 이어질 수 있어서 소나기 소식도 꼭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입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22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강진의 낮 기온도 32도로 예보됐고요. 순천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까지도 32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가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조금 내림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